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돌봄이 결국에서는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질 때 비친정한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성찰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또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분리된 상태여서 빈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된 부분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되는 과정들에서 관료에 대한 부패가 굉장히 심하고 그것의 혜택 자체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확산되지 않아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빈부 갈등이 심하게 되게 중국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모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경제 개발의 성과 자체가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고 사회 건강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미끄럼을 만들어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북한이 보면은 경제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경제라는 것은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한에서 지금의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사회 경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아픈 그런 현실들, 지표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장에서 보면요, 사회 약자들이 갖고 있는 피눈물이에요. 좀 그러한 애통함을 치료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것이 보면 교회가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현장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것을 다 듣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한국 사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만드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넘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희년과 성찰에 대한 쪽 부분인데 한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한 부분되어지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사회 정의, 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남한 쪽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가치가 있고 또 북한 쪽에서 강조되는 가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함께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경제개발의 성과 자체가 결국 시민들한테 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중국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 사회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삶의 수준이 어떠냐 그렇죠? 그 삶의 수준이 어떠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포도원 비유를 했을 때요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갖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해 운동하더라도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같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제한적 조건이지만 그 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온전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바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발전 단계인데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를 했고 그다음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치가 존중되는 가치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주로 정부 관료나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또 나왔죠. 실제로는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이 나왔는데 지금과 같이 소외가 배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그리고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부분들은 그건 정보 관리나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대기업이 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시민들이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부분이 사회적인 경제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기독청년의료연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세운 일에 이제 나섰다고 하는 쪽 부분이어서 지금의 이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조합원이 한 10만 명 정도, 세대로는 5만 정도 생도가 되는 그 변화를 만드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기독청년의견이에요. 아무런 없는 데에서 지금도 굉장히 소규모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연구하고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쓸 거냐라고 10년 동안 여러 수고를 세웠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있는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인큐베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저는 기독청년의료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보면 지원기관으로서 이런 기독청년의료가 그동안 해왔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저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자공동체, 신앙공동체가 지역사회의 협동공동체를 일으키는지, 또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민간협력구조까지 이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동력이 바로 기독청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단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평신도들이 보면은 30년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속에서 새로운 협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사실은 평신도들이 다 읽어놓은 겁니다. 보면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교단의 참여 구조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변화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만 전 한국 교회가 살 길이다. 또 그것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운동으로 가야지만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거는 삶 속에 드러내는 새로운 경제운동, 새로운 사명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넘어가시고요.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쪽 부분이고요. 사회적 돌봄 부분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고,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행정 쪽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손대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딴 데에서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된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동안 운동을 쭉 한 그 부분이어서 가장 인간적인 의료, 참전 의료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주치가 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대표 저자로서 책을 갖다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 안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협동운동을 잉태하고 또 성장시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황 주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쭉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주치 사업 넘어가시고 신앙 공동체가 지역사회 공간을 지키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국제 흰년대원 심포지움을 하면서 이태리나 또 독일에 있는 여러 크리스찬 그룹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그런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직접 유럽에 가서 이태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도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꿈을 갖고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유럽에 갔더니 주로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협력해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 거냐. 보면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운동을 통해서 북한과 만나자 한다면 자기네들이 보면은 적극적겠다. 그 사업에 우리가 1억을 모으면 자기네는 10억을 모으겠다. 이쪽에 10억을 모으면 자기네들은 100억을 모으겠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서 경제가 성장돼서 세계적인 규모가 되고 또 민주화됐고 그리고 사회 경제에 눈을 뜬 나라가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성취한 그런 사회 변화를 사실 보면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시아 쪽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아시아가 복음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회 변화의 그 기반에 딱 있는 위치가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일종은. 근데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게 보인다 하는 거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아시아 쪽에 아시아의 민주화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넘어가고 여기 이제 흰년운동에 대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흰년 상생 네트워크라는 걸 하자 이렇게 부분이어서 그동안 좀 오랫동안 좀 사회경제 활동을 했던 사회경제부로 사회적 가치경연구원이나 또 평진원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던 마이나 이런 쪽이 그런 기반을 닦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반 위에서 저는 예장 사회적 네트워크나 각 분야에서 성장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꿈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협동운동이 여러 협동조합 편합하고 새운동과 결합하고 사회적인 무브먼트와 경합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결합을 하면 그러면 강력한 엔진이 거기에 결합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혁신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회화된 부분들에 대한 기독교가 자산으로 남는 중요한 기관들이 다 사적인 소유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시민사회 일원으로 만드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면 저는 한국이 보면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거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협동조합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되고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만 하고 제가 이제 정리.